안녕하십니까, 정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동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동,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수동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 수동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보통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어에서는 수신, 그래가지고 웃겜이라고 하거든요. 수신. 수동하고 수신은 좀 다르죠. 수신은 몸을 받는다, 이런 게 좀 애매하고, 받는 몸,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런 뜻인데, A가 어떤 행동을 하면 B가 받죠. 근데 그 행동을 받는 게 아니라 A의 행동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수신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써있지만 receiving이죠, receiving. 그럼 A가 어떤 행동을 하면 B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 그게 바로 수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어 얘기를 하자면, 영어에서 오형식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가 되고, 목적어하고 목적보어가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옛날에 배우셨죠? 마찬가지로 A가 어쩌고저쩌고 B에 대해서 했을 때 이거를 수신형으로 바꾸면 A, 니 더하기 수로. 수로는 당연히 수신형으로 바뀐 수로가 되겠죠. 그 중에서 어간. 어간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뀌는 부분은 어미라고 하고, 그래서 A하고 요 수로, 어간이 들어간 수로하고는 주어와 수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알고 계시고 문장을 많이 읽어보면 이제 이게 수동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걸 보죠. 이거 A, B가 모두 일반인이라서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영어에서 배웠던 일반 수동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A도 일반인이고 B도 일반인인데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A, B가 모두 일반인이라서 밝힐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보통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지 일반인인데 일반인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수신 표현을 써서 그냥 이거는 영향이나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영어식으로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와서 그냥 주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수신형을 써서 그냥 보도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쓸 때 쓰게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경우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소설은 당연히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많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화자, B가 되겠죠. 그 B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쓰이냐 하면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수신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러는데, 이거를 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문장을 읽고 이렇게 체화되지가 않으면 회화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방식으로 나오겠고, 그러면은 일본인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 많이 좀 익혀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변형 방식에 대해, 변형 방식 간단합니다. 뭐냐면 A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B가 어떤 간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동사가 있으면 B를 당연히 앞에 쓰고, 그 다음에 A를 니를 붙여서, 영어에도 by나 이런 걸 써가지고 수동태를 나타내죠. 똑같습니다. A, ni 한 다음에 동사는 수동형 형태로, 여기서 제가 쓰기는 수동형으로 썼지만 사실 수신이죠. 수신형 형태로 바꿔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따 예제 같은 경우는 많은 예제를 볼 거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수동형 변형 방식 같은 경우에도 루로 끝나고 이나, 앞에가 이나 에로 끝나는 거 있죠. 규칙 동사.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루를 떼고 라레를 붙이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동사 어미를 우단해서 아단으로 바꾸고 레로만 붙이면 됩니다. 다만 수루나 쿠루 같은 경우는 워낙 불규칙한 동사죠. 아시겠지만 불규칙한 동사는 그만큼 쓰임이 많기 때문에 불규칙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겠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 마시다죠. 마시다. 그럼 여기 무니까 이걸 아단으로 바꾸면 마가 되고, 그래서 노마레르가 되고, 후무는 발 같은 걸 밟다 이런 뜻이죠. 후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마레르고, 요부 같은 경우는 부르다는 뜻, 부르다. 그럼 부를 아단으로 바꾸면 바가 되죠. 그래서 요바레로 되고, 하나 쓰면 하나 사레로. 후르는 비나 눈이 내리는 게 후라레르고, 입구는 잘 아시는 거고, 입가레로 이렇게 되고, 신우는 죽답니다. 죽다. 그래 신아래로 되고, 이 우 같은 경우에는 우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아래로 이렇게 안 하고 이 와래로 하게 됩니다.
마츠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많이 읽어놓거나 이런 게 안 해놓으면 맞다래로 이렇게 나오기가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동사 변화표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죽어라 읽어야 결국 이게 입에 익어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뭐 동사 변화가 심하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라틴어 계열 뭐 프랑스어라든지, 저는 프랑스어는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스페인어를 옛날에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어도 일본어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진짜 쉽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아에이오인가 그래가지고 모음도 간단하고 처음엔 진짜 꽃길입니다. 꽃길. 근데 동사 변화로 들어가면 속된 말로 맛이 갑니다. 왜냐하면 동사 하나가 한 50개, 60개 정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걔는 인칭에 따라서도 바뀌고 또 복수냐 아니냐 이런 것 따라서 바뀌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연습을 하려고 하면 죽어나죠. 그거에 비하면 일본어는 그나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입으로 많이 계속 말을 해가지고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타베루는 타베라레루, 호메루도 이것도 뭐 루로 끝나니까 그냥 아단으로 바꿔라 아가 돼서 호메라레루, 오끼루도 오끼라레루, 오시에루는 오시에라레루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대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썼는데, 제가 뭐 타동사, 자동사 이런 걸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타동사라는 건 대상이 있는 거, 동사의 대상. 동사의 대상.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거죠. 그럼 부르는 걸 누굴 부르냐? 나를 부르죠, 나를.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나가서 와타시와 이렇게 되고, 아까 선생님 여기 앞에 A에다가 니를 붙인다고 그랬죠. 센세이니 이렇게 되고, 요발에 맛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렸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디를 갔다라든 뭐 교무실에 갔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하라고 해서 뭐를 했다든 뭐 여러 가지 결과의 그런 문장이 나올 텐데, 일단 앞에 그냥 수신,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수신, 수동, 그 문장을 만드는 법만 지금 일단 적어놨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 센세가 카레오 홈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칭찬하, 누굴 칭찬했죠? 그를 칭찬했죠. 그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카레와 이렇게 되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그럼 A가 일반인, 뻔히 아는 경우에 생략 가능하다는데 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여기를 보면 이게 뭐 우리는 아름다울 밑자를 쓰는데 얘는 쌀밑자인가요? 이게 그걸 쓰더라고요. 뭐 베이진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카에서 이 요리를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먹는다의 대상이 뭐죠? 대상? 뭘 먹죠? 이 요리를 먹죠. 근데 이게 대상이 되니까 이 앞으로 나와서 호노리오리와 이렇게 되고, 아메리카다 타베라레 마스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미국에서 뭐 미국인 아닌 사람들도 먹긴 하겠지만 대부분 다 미국인들이 먹겠죠. 그게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빠지죠. 그럼 네가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빠졌다는 얘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일반인이라는 얘기죠. 일반인. 아니면은 화자들끼리 A랑 B랑 얘기를 하는데 C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게 빠지면은 뻔히 뭐 A든 B든 C든 알고 있기 때문에 빼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세이노 히토 그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본래 주어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수신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니가 붙어가지고 돼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잡지를 읽어요. 그럼 그 잡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 가능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가 없는데 이게 뭐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읽다 보면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이것도 절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뭐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제는 히토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지? 그런데 이거 네가 뭐 뭐뭐 애도 있지 뭐뭐 애게가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많은 사람들에게예요. 애게. 자, 그럼 아까는 그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게 오가 붙어가지고 영어식으로 따지자면 뭐 직접 목적어 비슷하게 될 텐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말한 것도 누구한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라는 동사의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그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전문가가 Y에 있었는데 이게 니로 바뀌겠죠? 수신형으로 바뀌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나 전문가나 신문기사 이렇게 쓰면은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나 전문가나. 그러니까 이거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그냥 뭐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말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앞에 걸 빼버리고 그냥 써버리면 니도 없고 주어도 없고 이게 뭐 수동형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절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앞에다 생략된 겁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앞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이 요발에 맛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앞에 있는 A라는 거하고 요발에 맛있다 이렇게 수신형으로 쓰인 거예요. 어간. 여기서는 어간이라고 하면 요 정도 되겠죠. 요하고 보면 이게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성립되죠. 뭐냐면 선생님이 부르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럼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칭찬하고 홈에 되겠죠. 홈에 여기서는 어간이.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다 보면 뭐 보통 말하는 간접, 뭐 피해 수동인 이런 것들 나올 때 이게 헷갈리는데 헷갈릴 게 없어요. 이게 니가 들어가서 그 두 개가 결국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면은 니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건 니가 생략이 됐으니까 이때는 니가 없는데 이게 주어 서로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지? 근데 일반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일반인이 그냥 먹는구나. 일반인이 읽는구나. 뭐 일반인이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수신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직접적인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건 아까는 A, B가 일반인이라서 뺀 경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대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뭐냐면 대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오라든지 니라든지 해가지고 누구에게 뭐뭐를 하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에게도 없고 뭐 직접 목적에 해당하는 오도 없고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수신형을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가 죽었어요. 근데 뭐 내 개도 아니고 저기 뭐 전혀 모르는 개가 죽었어요. 그럼 저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내가 키우는 개인데 내가 키우는 개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 개 이렇게도 하지만 뭐 와타시노 이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와타시 빼고 그냥 이누 이렇게 썼어도 당연히 죽었는데 영향을 받는 건 내 개니까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와타시는 없지만 당연히 와타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여긴 직접적인 대상이 없어요. 아까 니나 오에 해당하는. 근데 걔가 죽어가지고 그 죽은 거로 인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왓다시를 쓴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개라고 그러면 카레라든지 이런 걸 쓸 수가 있을 거고, 뭐 그녀의 개가 죽어가지고 그녀가 영향을 받으면 뭐 카노조와 뭐 이런 식으로 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왓다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왓다시와 이렇게 쓰고 개가 죽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뒤에 뭐 슬펐다라는 게 나올 텐데 그건 생략을 했고,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처음에 이게 뭐지? 이 눈이 신랄했다. 그럼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누, 여기 니 앞에 이 A라는 거하고 이 동사, 수신형 동사의 어간하고 거기에 주어 수로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딱 써 있는 걸 읽어보면 걔가 죽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써 있는 건 수신형이구나. 그래 걔가 죽어가지고 내가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걔가 죽어서 뭐 슬펐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굳이 여기에 맞춘다고 해서 엉터리라기보다 억지로 해석을 하면 진짜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걔가 죽어서 슬펐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왔어요. 뭐 내 친구가 왔겠죠, 당연히. 아니면 그 사람의 친구가 왔든지. 그럼 내 친구가 왔는데 한참 바빠 죽겠는데 왔어요. 그럼 왔다시와 도모다치니 코라랬다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 도모다치 여기 나오죠. 친구가 여기 본래는 쿠루죠, 쿠루. 요거로 해가지고 주어서로 관계가 성립하는 친구가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게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오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나 니 이렇게 해서 수신형 꼴이 오면 친구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친구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피곤했다는 이렇게 쓸 때.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 어제 비가 왔다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가 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 뭐 어딜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피해를 봤더니 이런 게 쓸 때 뭐 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나로 보면 나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약속이 있었는데 못 갔다는 얘기 쓰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아메가 있죠, 아메. 아메가 온 거예요,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린 거, 비가 내린 거. 근데 이걸 해석할 때 네가 이거 좀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가 왔다 그걸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았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도 아기가 울었어요. 근데 뭐 아기가 울든 말든 상관없죠. 이건 뭐 내 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옆집 애가 될 수도 있는데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애가 하도 울어대요. 그럼 어떻게 내가 영향을 받죠, 간접적으로? 그러면 왔다시와 아까지 않니? 뭐 낙하랬다 이런 식으로 쓰죠. 마찬가지 이것도 아기가 울은 거죠. 주어수로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읽고서 수신형이다 이걸 보자마자 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가짱이 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가 몸의 일부 소유일경 이건 뭐 소유 뭐 수동형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뭐냐면 형이 내 우유를 마셨어. 근데 우유가 누구 거겠어? 내 거겠죠, 내 거. 그럼 내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우유는 내 몸의 일부죠. 뭐냐면 내 우유니까. 그럼 내 몸에 뭐 예를 들면 발이나 손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거 전부 내 몸 거예요. 근데 우겜이라는 거는 받는 몸이잖아요. 몸으로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몸은 뭐예요? 나죠, 나. 그래서 나는 형한테서 미루꾸를 마심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애매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아 이게 주어 수로가 되는구나. 형이 우유를 마셨다. 근데 나는 그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생이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은 내 발을 밟았는데 이게 뭐 우겜이 몸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왔다시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동생에게 발을 밟힘을 받았다 이거고 이 동생하고 이 동사 어간을 보게 되면 아 동생이 밟은 거구나. 그걸 나는 받은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단어를 찾아볼까 하다가 안 썼는데 자, 얄미운 친구가 스시를 먹어서 왕짜증이었다. 그 얄미운 친구가 스시를 먹든 말든 사실 저랑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스시 입장에서는 얄미운 친구가 스시를 먹어요. 그럼 스시를 만약에 주어를 내보내려고 하면 스시는 얄미운 친구에 의해서 먹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시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죠. 왜냐면 뭐 스시가 뭐 먹어지든 말든 간에 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문 기사에서 쓰듯이 그냥 스시가 아니면 스시와 뭐 얄미운 친구니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뭐 타벨 아랬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수동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아 진짜 얄미운 친구인데 제가 스시를 먹는 걸 보니까 짜증도 나고 이렇다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쓰겠죠. 얄미운 친구가 스시를 먹어서 왕짜증이었다. 근데 걔가 스시를 먹어가지고 결국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게 누구예요? 저죠. 그러니까 왔다시와 뭐 얄미운 친구니 뭐라 스시요 뭐 다베라랬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뭐지? 그게 아니고 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앞에 있는 그 명사 예를 들면 아까 A라고 그랬죠. A하고 동사 어간하고 그게 주어 수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아 이렇게 친구가 스시를 먹어가지고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걸 나타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데 뭐 이걸 뭐 직접 수동, 간접 수동, 뭐 피해 수동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물론 피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스시를 먹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공부가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그 직접 간접 뭐 피해 이런 거 다 빼고 왜 이걸 쓰는지 수신 어떤 영향을 다른 행동에 의해서 받을 경우에 몸 전체로 나타내서 그 수신 표현을 한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대답을 해 드릴 테니까 뭐 댓글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셔도 되고 제가 매일 들어가서 체크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동형이 또 존경, 가능, 자발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쓰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좀 애매하고 어쨌든 간에 일본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좋은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